어린아이들은 건강검진에서 까지 안 봐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건강검진 했는데 다 건강하겠는데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검사하면 질병이 있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동물병원이 많습니다.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요. 안녕하세요. 내과수의사 이승우입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결심해도 정작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큰맘 먹고 검사를 했는데 정작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고, 그렇다고 아이에게 당장 검사할 필요가 없는 질환까지 필요 이상으로 정밀하게 본다면 효율도 효율일 테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을 말씀드리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건강검진 자체가 무용지물인 것을 넘어 오히려 아이의 병을 키우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강검진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직접 적절한 검사 항목을 선택하시긴 어렵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항목들을 검사해준다고 느껴지는 병원이나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동물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건 지금 우리 아이가 건강한지 내가 모르는 병이 있는 게 아닌지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항목으로만 구성된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필요한 데에 지불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염증 수치인 CRP, 혈전 수치인 D다이머, 췌장염 수치인 CPL과 같은 항목도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들도 분명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검사긴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높아 보호자님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필수로 받게 하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CRP는 급성 염증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는 특정 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신 염증 상황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당연히 이 수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 기력과 식욕이 떨어져서 하는 거라면 그땐 CRP도 항목에 넣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D다이머인데요. 이건 혈전성 질환이 의심될 때 활용하면 유용하지만 무증상에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이 검사 자체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는 편은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질환이 의심돼서 검사했을 때 최대 효용을 나타내는 검사라서 그 자체로는 아무튼 유용하지만 건강검진 필수 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CPL은 급성 췌장염 진단을 내릴 때는 정말 유용한 검사인데요. 하지만 췌장염 증상이 없는 강아지들에게 그냥 이 검사를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췌장 문제가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CPL 수치만으로 잘못 진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는 이미 췌장 관련된 병의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구토, 식욕부진, 복통과 같은 증상이 있죠. 그럴 때 복부 초음파와 함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인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추가로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검진하는 김에 괜찮은지 알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증상에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자주 겪는 질환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검사하면 알아서 다 나오는 게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아이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강검진으로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검진의 이유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의심되는 질환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많이 보다 보니 사실 진료대에서 아이를 살펴보면 상태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CPL 검사처럼 췌장염 증상이 있다는 걸 알면 췌장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보호자분께서 직접 옆에서 지켜본 아이의 행동, 증상에 대한 공유는 중요합니다.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해주시면 저희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어서 저희가 자주 겪는 질환을 바탕으로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주 마주하는 증상 중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다음 단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쿠싱, 당뇨, 신장질환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 혈당, 요검사, 신장 수치, 초음파 등은 확인하니까 당뇨와 신장 질환은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쿠싱은 스크리닝 검사나 확진 검사를 따로 진행해야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이는 증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검진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쿠싱에 대한 증상이 궁금하시다면 쿠싱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찍어둔 게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쿠싱은 당장 응급한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방치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한 병이니까요. 그리고 또 자주 보는 건 무기력한 것 같고 잘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 하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 지 좀 됐는데 건강검진을 하려 한다면 꼭 증상을 이야기해 주시고 수의사분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세요. 하지만 갑상선 질환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노령견의 경우에는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용 대비 효용성이 있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나이에 따른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는 주로 나이에 따라 건강검진 항목을 나누고 있어요. 저희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이건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성한 내용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 견종과 크기에 따른 평균 수명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린 시기가 몇 살까지인지 성경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노견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치와와랑 리트리버의 8살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나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대별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천적 질환이나 기형의 예로는 심장병, 잔존유치, 잠복고환, 흉곽기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8세 이하에게 적합한 건강검진인데요. 3살에서 8살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어렸을 때 발견이 안 된 질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환인데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인 거죠. 예를 들면 아기 때는 복부 초음파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담낭 슬러지가 많다든지 신장 크기가 작아졌다거나 방광결석이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선천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관절질환이나 구강 문제인 치주질환이 여기 포함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치석, 만성 피부염, 방광결석과 같이 생명에 바로 직결된 질환이 아니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아이들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세 이상 아이들에게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노견은 질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신부전, 담낭정맥종과 같은 질환들은 심하지 않을 때는 관리하며 지낼 수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커지게 되면 응급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수술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기대 수명이 많이 짧아지게 되죠. 이렇게 나이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르면 보호자분들도 쉽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검진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병이 있는데도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시로 어린 아이들은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까지 안 봐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복부 초음파가 들어가 있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복부 초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작은 병원에서는 복부 초음파 기계가 안 좋거나 초음파를 못 보니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 혈액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혈액검사만 하면 건강상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오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이미 건강검진 다 했는데 다 건강하댔는데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사하면 질병이 있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드릴 때 위수치, 장수치, 비장수치, 방광수치, 심지어 암수치 이런 것들은 혈액검사로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장기의 모양을 혈액검사로 보는 게 아니니까 초음파를 봐야 한다고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안 받았어도 더 성장했을 때는 나이를 고려해서 복부 초음파를 해줘야 되는데 기계의 문제든 판단의 문제든 그냥 지나갔다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이렇게 나이대에 맞게 필요한 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기본검사로 할 만한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변검사가 있습니다. 소변검사는 중요한 기본검사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약간 번거로운데 보호자분께 소변 받아오는 법 알려주고 주사기도 챙겨주고 설명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방광천자라고 해서 바늘로 피부와 방광을 뚫어서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음파가 있어야 되고 아이를 잡아줄 보종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 안 하는 곳도 많아요. 이런 이유로 소변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질병을 정확히 찾기 어려워지고요. 사람이 건강검진 받을 때도 소변 검사는 필수잖아요. 그만큼 소변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당이 나오거나 피가 보인다거나 단백뇨가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소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소변 검사를 안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동물병원이 많습니다.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요. 이렇게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봤어요. 보호자분들께서 최대한 건강검진을 신경 써서 해주고 싶은 마음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해줄 수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우리 마롱이랑 같이 출근해서 불편한 곳은 없는지 종종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게 아빠 마음인가 보다 하는데 보호자님들도 모두 아이들의 엄마 아빠시니까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중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같은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고 생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